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리뷰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시장의 호화실고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입니다. 또 시즌 1 3화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이제 4화를 또 보게 되네요. 이게 좀 그 순서를 따지다 보면은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서 그런데요. 시즌 1의 4화를 보시면은 6분 정도 될 때 이제 그 서달미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샌드박스에 지원서를 내려고 하면서 이런 아이템은 어떨까, 이런 아이템은 어떨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할머니랑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때 그 할머니께서 굉장히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다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그 보다가 달미한테 괜찮겠어, 창업 많이 힘들어,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그 아들 되는 달미의 아빠가 고생을 하는 걸 봐왔고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많고, 그때 이제 그 달미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나도 알지만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진지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달미의 아빠가 창업 시작했을 때가 2002년도예요. 제가 그때 뭐 시대적 배경 말씀드렸죠. 2002년도 이제 월드컵이 열렸을 때였고, 그 시기는요, 제가 석사 2년차 졸업한 그 시기였는데, 유학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벤처라고 하는 게 1997년 11월에 IMF 터지고 나서 벤처 붐이 갑자기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이어지면서 쫙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2002년도 정도 되면은 창업 붐이 아직 남아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어떤 시기였냐면은요, 창업 붐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좀 매뉴얼이 돌던 시기죠. 뭐냐면은 창업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양산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 창업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성공했다더라 그러면 나도 창업할까 해서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창업하는 사람들은 하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뒤에 20대도 안 돼가지고 막 빚쟁이가 되고 막 진짜 신불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안 좋은 사례가 나오면은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실제로. 그게 보통 창업붐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3년, 4년 차 되던 해 이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 시기가 2002년도 정도였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바닥을 쳤다가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붐이 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바닥을 쳤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 게 2014년, 5년 그쯤이에요. 그쯤에 또 다시 스타트업이 쫙 붐을 타고 올라가는데, 원래는 그래서 지금쯤은 저는 원래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뭐 코로나에다가 뭐 정권 교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게 되면서 다시 그냥 쫙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적어도 2002년도에는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고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었다고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투자를 하나 받는다 그래도 연대보증이 기본적으로 끼고 들어가고, 기보에서 대출을 받건 아니면은 뭐 은행 대출을 받건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이 돼가지고 본인뿐이 아니고 가족까지 다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 거의 없었고요. 보통 이제 그 R&D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도 없고 거의 내 자금과 빚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처음에 시도를 해보다가 그 시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꾸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샌드박스 해가지고 뭐 모래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 잠깐 얘기가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계속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거죠. 물론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적어도 10년 전 대비해서 5년 전 대비해서 요즘에는 처음 여러분이 창업을 예비 창업자로서 시작을 할 때 예전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할 필요는 없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창업 교육을 한다 그래도 어떤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다면은, 요즘에는 창업 교육을 한다 그래도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본인이 실제로 학교에 가서 뭘 듣지 못한다 그래도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사업 어느 정도 준비해서 런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창업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엔젤 레벨, 시드 레벨, 뭐 그런 레벨의 그런 초기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기보나 이런 데에서 청년 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뭐 1억 원이나 이런 어떤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건 대출이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다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한 1, 2천만 원 날려버리고 그냥 고꾸라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타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백그라운드,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창업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인식도 진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 같은 창업 보육자도 처음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어떤 전달해줘야 되는 얘기들이나 전달해줘야 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사업은 여전히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제품을 구현을 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보여서 투자를 받고 금융 지원을 받아서 고도화를 시키고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매출로 이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10%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그 무슨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사업 위험한 거 아니다. 법인 이거 하시면 돈 부족하면은 투자 받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 더 대출 땡겨가지고 해라. 왜? 법인의 재산은 개인의 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니들 이렇게 하다 사업 안 되면 회사 폐업하면 니들 이거 변제 의무 없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사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중에 하나가 로또입니다. 로또 복권. 리스크는 기껏 해봤자 1,000원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그렇게 로또만큼 되기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돌아오는 그 어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중간 정도 리스크로 보는 게 이제 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주식 정도만 잘못해도 패가망신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막 그 뭐냐 대출 땡겨가지고 잘못했다가 막 돈 다 잃어버리고 많잖아요. 주식만 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업은 그 다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당장에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받아서 좋고 초기 창업 패키지 7천만 원 운 좋아서 되면 좋겠죠. 그게 다예요. 1억 2천만 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돈. 근데 제가 여태까지 창업 멘토링을 하면서 겪은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5억에서 10억은 필요해요. 그것도 그나마 최소예요. 최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 돈을 여러분이 못 땡긴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어떤 순간에는 결국에는 빚이라고 하는 걸 지게 되는 거죠. 투자도 빚이고 금융지원도 빚입니다. 법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파산 신고를 하게 되면 변제 의무가 없다? 요즘에 그런 거 잘 없어요. 변제 의무는 정말 애지간히 노력했는데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됐다라는 게 인정됐을 경우에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주어집니다. 평생 동안 20억, 30억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한 가지 방법에서 한 가지 어떤 옵션으로서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두고 시도해 볼 만하는 거는 분명히 가능한 거고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꿈을 키워가는 거는 저도 추천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해봐. 일단 시작해보고 대신에 신용 같은 거 절대 걸지 말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이게 정말 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조금씩 너의 어떤 그 비중이나 중요도를 높아가면서 하고 그러다가 도중에 네가 뭐 회사를 가고 뭐라고 나는 안 말릴게. 그건 네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모든 걸 걸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땐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찾아와. 사이에 물론 연락해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시작을 하셔야 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창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올인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등 뒤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위협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절대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마음대로 창업을 해도 뭐 샌드박스처럼 막 절대 다치지 않고 아니에요. 샌드박스나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아직 없지만 지금 국내에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도요 신불자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뭐 반 정도는 아니지만 1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정말 좋은 멘토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시고요. 이제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정말 좀 리스크를 져야겠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올인을 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좀 타임라인을 갖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리뷰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시장의 허와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하루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